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해볼 거냐, 바로 저희가 전 시간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자막이나 효과 등을 만드시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트랜스폼이라는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조금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가지 효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두 번째 시간으로는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다들 기대가 아니죠, 준비가 다들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지나갈까요?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에펙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완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컴포지션까지 다 만들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북이라는 파일을 들고 왔어요. 그림 파일이죠. 이렇게 그림 파일을 들고 왔는데 저희가 오늘 해볼 영역은 바로 어느 부분이냐,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런 거북이나 약간 지금은 거북이를 들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글자를 적었을 때 그 글자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각종 여러분들이 자막이나 소스를 들고 왔을 경우 아래 메뉴를 내리다 보면요, 이렇게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이 보이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건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앵커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오퍼시티까지 여러가지 6가지의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6가지 기능이 바로 트랜스폼 기능이라고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움직이는 자막이나 움직이는 소스, 그리고 여기 글자와 여기 사람 머리 위에 글자가 따라가는 것까지 여러가지 움직임을 잡아주는 효과를 바로 이곳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바로 앵커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앵커 포인트부터 약간 설명을 드릴 건데, 앵커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그림이나 이미지 그리고 자막 등을 선택을 했을 때는 바로 이 중간 점을 말합니다. 중앙에 있는 점을 말해요. 중앙에 있는 점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부터 스케일, 그리고 로테이션, 오퍼시티 등등 여러가지 움직임들이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앵커 포인트는 약간 그런 여기 위치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고, 포지션은 말 그대로 현재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는 위치를 설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스케일은 바로 뭘까요? 크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크기를 조절. 자, 보통은 여기는 100%가 원래 크기고요. 이걸 크기를 저희가 클릭 드래그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절을 하시게 되는데, 유일하게 보시면 스케일에만 이 갈고리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갈고리 표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스케일 값의 가로축과 세로축 있죠.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약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능을 풀어버리시면, 자, 조절했을 때 어떤가요?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이 따로따로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약간 고리가 있을 때는 하나로 고리를 클릭을 해서 풀었을 경우에는 따로따로 크기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로테이션은 바로 뭘까요?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기능인데, 이 회전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숫자가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뒤에 숫자는요, 바로 각도를 뜻하는 겁니다. 각도를 뜻하는 거고요. 앞에 숫자는 바퀴를 뜻하는 겁니다. 바퀴. 그렇기 때문에 바퀴의 수, 몇 바퀴는 서로 바퀴의 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예를 들어 2라고 입력하시면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즉, 이미 2바퀴가 돌아간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각도를 건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각도가 틀어진 거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퍼시티는 뭘까요?
즉 투명도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100%일 때는 투명도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보이지만 투명도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떤가요? 이렇게 마치 페이드 아웃이 돼서 아예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트랜스폼, 이 6가지가 바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네요.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펙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처음과 끝이라고 보면 돼요. 왜? 이 5가지의 기능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쓰셔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기능들의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이 기능들을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바로 뭐냐? 앵커 포인트의 단축키는 A입니다.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단축키 A입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 즉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단축키 P입니다. P. 자, 단축키 P예요. P. 그리고 그 다음 스케일은 단축키가 S입니다. 크기 S. 그리고 로테이션은 R. 단축키 R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퍼시티, 즉 투명도는 단축키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했을 때 앞자리가 다 단축키였기 때문에 O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오퍼시티, 즉 투명도만 단축키가 T입니다. T입니다. T예요. T.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기 자체적인 트랜스폼들을 열어서 앞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저희가 2회차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 앞으로 다음 강의에서부터 나오는 여러가지 효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들 인터페이스 수업을 듣는다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들 다음 주에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